네, 여성취업상담소. 아유, 이게 내 이름이 어려워갖고 헷갈려 하세요.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난주에 2분 받으셨다고요? 아직 이렇게 많이 입소문이 안 날 때 빨리 올리셔야지 선물이 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답과 그리고 전화번호, 성함, 주소 올리셔갖고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2분 네. 뽑아서 2분밖에 안 계셨던 건 아닐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저희 쪽에서 받아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올려주신 분들이 선물 2분 받아가셨으니까 이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귀만 네. 쫑긋 세우셔도 정답 그렇죠. 그냥 거죠. 네, 알 수 있죠. 네, 오늘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이지영 기자가 소개해줬던 여성 이슈에서 베이비시터라는 직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베이비시터가 좀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참, 많이 좀 고생스럽고 마음들이 쓰인다. 이런 네.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베이비시터가 어디까지의 일을 하는 건지 요즘 좀 전문화돼 있어요. 이분들 하시는 예, 일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아이들의 부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집이라든가 외부에서 아이들의 그 신체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건전한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돌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네. 제2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가사, 그다음에 산후조리, 아기 건강검진 대행 등 그 전문 분야로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전문 분야로 넓혀지고도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욱더 이 수요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성 이슈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렇죠. 베이비시터가 많아서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직업적인 소명이 남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나이 제한이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아이만 돌보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이렇게 단지 돌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제 인성과 미래를 책임진다는 어떤 사명감, 뭐 책임감, 네.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육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습득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좋은 그 환경이 네.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사실 아이들의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0세에서부터 3세라고 해요. 네. 그 안에서 얼만큼의 사람하고의 엄마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격이 결정된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뭐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맞벌이라도 하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랑 같이 있으셔야 되니까 교육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 절차는 뭐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경력 또는 나이 제한 등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짧게는 하루 5, 6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 정도 과정을 거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2주일 정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시험 과목 같은 게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아 교육 개론하고 유아 놀이 지도, 그다음에 유아 심리, 유아 교육의 실제, 그다음에 신생아 돌보기 등 5과목으로 100% 객관식으로 아, 출제가 네. 되고 있고요. 네. 평균 6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교육 수로만으로도 베이비시터의 자격은 충분히 되십니다. 자격증이 있군요. 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5개 과목이 100%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찍기만 된다는 잘하면 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접근 자체를 아이를 돌본다 이런 관점으로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아, 예. 네. 아유, 그러면 이게 사실 근무 조건은 약간 틀리죠. 이제 그 집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따라 그렇죠. 소득이 좀 틀려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뭐 일일 9시간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에서 120만 원, 그다음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을 때는 130만 원 이상의 네. 수입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를 했을 때는 보통 이제 6일 기준으로 입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시고, 네. 그래서 6일 정도 기준으로 입주를 했을 때는 뭐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제로 받을 때도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기본 이제 3시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예, 수입이 되고 있고요. 뭐 거기에 이제 인원이 추가된다든가 시간이 추가됐을 때는 당연히 추가 요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이 베이비시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말씀 해주시는지도 궁금한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제가 몇 분하고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우선적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시간 활용 면에서 예, 가장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자부심과 그다음에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그 꿈나무들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2의 부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작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큰 보람하고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굉장히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액면 액수로만 봐서는 사실 만약에 이제 시니어 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높은 액수예요. 네. 그렇죠. 액수만 놓고 본다면 그럼요. 왜냐하면 알바 같이 시간제로 하시는 일이나 네. 아니면 그동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일의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직업은 아니라고 치면 30-40만 원대 그 일하는 시간은 좀 적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상당히 액수는 높아요. 근데 액수가 높은 만큼 하실 일이 정말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반 매러 갈래, 애 볼래 그러면 차라리 반 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그렇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니어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도 한데 뭐 그동안 이제 육아를 쭉 하셨던 하셨던 분들이라- 분들이고 네. 경험이 있고 인생을 살아오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자격은 되시는데 사실 육체적인 노동이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워낙 또 자신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요즘은 베이비시터 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는 만큼 자격증을 꼭 갖춘 분을 원하는 추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런 자격증도 원하고 있고 이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전망이 좀 밝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과 더불어서 가사 노동이라든가 육아 관리 이런 사회생활을 동시에 뭐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네. 전문 그 보육인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전망은 더 밝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자격증 취득 후에는 그 아르바이트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또 전문 베이비시터 그 파견협회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그런 전문 기관에서도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베이비시터 뭐 파견업 같은 거를 상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이제 전문 직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자격증을 따면 일단 파견 업체에 나 이런 사람인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런 아니면은 방법도 있고요. 뭐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전화번호 해놓고 아이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 그게 좀 많이 있나요? 그렇게 파견 업체들은? 네, 할수 파견 있는. 업체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예, 거기에 이제 등재할 수 있는 그 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등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개별적으로 요즘 뭐 그 굉장히 온라인상으로도 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놓으면은 또 구하시는 분들 그런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예, 찾아서 할 아. 수도 있으시고. 네. 이정 기자 주변에 이렇게 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뭐 맡기려고 애 먹으시거나 이래서 베이비시터 구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딱
딱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베이비시터가 전문직으로 좀 더 깊숙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뽑을 때 시험도 좀 더 까다롭고 실전 시험도 좀 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저 베이비시터가 좀 전문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건 네.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 맡길 만하다고 맡겼는데 아닌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 정도 강화돼서 전문인으로 키우는 것이 좀 필요하네요. 국가적으로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오늘 들어보다 보니까 이 네. 베이비시터가 예전에는 아기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주는 떼워주는, 네. 놀아주는 그런 예. 느낌이었는데 네. 좀 더 그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고 음. 발전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베이비시터 도전해보려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네. 네. 지금 뭐 이지영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번 또 여성 이슈에서 네. 그 베이비시터의 횡포에 대해서 네. 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 직업으로만 의미를 두기에는 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중히 선택하셔서 네. 이왕이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좀 누구보다 진심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아유 그 아줌마는 나보다 나 이런 엄마보다 나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야지 네. 엄마들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심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좀 돌보더라도 배우는 게 좀 많아지고 이러는데, 저 아줌마가 혹시 우리 아이를 때리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벌써. 생기면, 네. 예, 사실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의 마음은 좀 갖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일하는 엄마들 보면은 아침에 아이 떼놓고 올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힘들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죠.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정말 네. 엄마 못지않은 손길로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보셨으니까 퀴즈 문제 나가죠. 나갈 문제. 시간이죠. 제가 아까 힌트 또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네, 많이 드렸죠. 네. 이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5과목을 보는데요. 네. 이 시험이 100% 객관식일까요? 네. 주관식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좀 자존심이 상해요. PD가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시청자들을. 그렇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네. 생각해도 이건 좀 무시한 문제가 네, 아닌가 싶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정답 저희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분 뽑아서 뭐 2분 아니면 뭐 PD 마음에 들면 3분 드릴 수도 있을 그럼요. 겁니다. 예, 올리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선물이 5분까지 갈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정답 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TS의 유종순 팀장 그리고 이투데이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네요. 오늘 김장 얘기도 듣고 네. 또 내년에 무슨 검은 용띠 해래요. 맞아요. 용띠인데 무슨 용띠요? 검은 용, 아, 흑용띠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김장 얘기 들었지, 베이비시터 얘기 들었지, 벌써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날씨까지 갑자기 또 추워졌죠. 네, 약간 네. 겨울이 된 네. 느낌인데요. 이래저래 겨울 준비하면서 월요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